빅픽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내일입니다. FOMC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FOMC 이 시간에 어떤 관전 포인트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FOMC에서 주목할 점들 몇 가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번 FOMC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테이퍼링이 빨라지느냐, 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느냐, 또 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의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들을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번 FOMC에서 그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연준의 입장을 발표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죠, 시장에서.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정리한 이번 FOMC에서 확인이 돼야 할 내용 세 가지를 한번 좀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공급발 인플레와 관련된 향후에 이제 FED의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11월 FOMC에서 연준 스스로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를 잡을 수 없으며, 그리고 대부분의 물가 상승이 팬데믹이라는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견해 변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급 부분의 충격에 대해서 FED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없다면은,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러면 공급적 인플레를 수단한 연준이 잡기 힘들다면은 결국엔 수요 둔화를 시켜서 인플레를 억제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게 뭐냐면 긴축과 관련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회적인 질문이 되는데요. 공급 노이즈, 여러 가지 물류 대란이라든가 또 팬데믹 때문에 이제 동남아 쪽 국가들의 어떤 이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공장들이 또 가동이 안 되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연준 입장에서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공급이 잘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가들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원료 부품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것이 또 제품가에 전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면, 공급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돈을 이제 줄이는 거죠. 시장에 풀어진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통해서밖에 쓸 수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 긴축밖에 없는 것인지, 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expected to be transitory,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일시적이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삭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인플레이션 안정화된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데 대한 견해가 이제 유효한 것인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매파적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점점 더 연준 입장에서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어떤 기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의 기준으로 완전 고용이 달성되느냐, 이제 물가 조건이 충족이 되느냐, 고용이 충족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완전 고용 달성 여부가 금리 인상의 여전한 기준이 되고 있는지, 연준 입장에서 아니면 변화된 어떤 다른 기준이 또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다면은 완전 고용 상태가 된다면은 연준이 이제는 물가는 이미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도 아마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 제일 이제 매파적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지고 향후에 이제 FED 통화 정책 방향을 결국에는 수요 위축 쪽으로 간다, 이런 거고, 그럼 긴축을 간다는 거고, 인플레 예상 궤적도 앞으로 일시적이지 않다, 이렇다면은 굉장히
이것도 중기적으로 또 매파적으로 간다는 거고, FED 통화 정책이 완전 고용이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고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연준의 매파적인 부분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시를 하면서 시장은 아마 이제 연준의 입장을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다 너무 복잡하니까 다 제껴두고 뭐 한 가지 지표만 좀 보자 그런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점도표겠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내년도에 대해서 6월부터 시작한다면은 3번일 거고요. 그리고 아마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2번 정도가 될 텐데 2번이나 3번이냐가 시장에 조금 이제 충격의 강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3번 정도라면은 이번에 나스닥이 나왔던 저점인 뭐 14,900 정도를 하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점도표가 2회냐 3회냐가 뭐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한 수단이 과연 긴축일까? 뭐 이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걷어들였으니까 앞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는지, 세 번째가 이제 통화정책의 기준점, 고용이 완전 고용 형태가 된다면 그 다음번은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점도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증시로 와서 선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오미크론으로 인한 이제 상처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구간, 그 이후에 사실 조정 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는 어느 정도 매파적일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뭐 딱히 예상하기가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뭐 내년도 금리 인상 2회 정도까지는 시장이 이번에 이제 미리 소화를 해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오미크론 발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외에도 시장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2회 정도까지 내년도에 그 정도는 시장이 이미 선조정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3회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3회면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3회까지도 선반영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물음표가 있고 4회까지는 안 가겠죠. 그래서 3회 정도가 되게 됐을 적에 3회면서 가령 이제 연준의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에 있어서 매파적이라면은 변동이 더 생길 거고요. 같은 3회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어떤 비둘기적이라면은 뭐 괜찮을 걸 이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변동이 있다면요. 그러면 신년 초에는 또 반등이 또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2월 달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제 비둘기파적이라서 그럼 신년 초에는 오히려 하락을 예상을 합니다. 뭐 이제 지표로 본다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2,700선 부근에 480선이 있어서 이동평균선이 열어둘 필요는 좀 있겠고 또 이제 가령 이제 올라간다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또 아닐 것 같고요. 코스피는 3,150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목표 그러니까 하단 쪽에 많이 열어둔다면 2,700 상단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3,150 정도가 단기 목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뭐 현금화는 뭐 좀 해두셔야 되겠죠.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예, 하지만 고용이 요즘 잘 돼요. 미국 쪽에서. 이제 그림 보시면은, 뭐 이제 장기 실업자 수도 이제 굵은 파란색인데요. 예, 빠르게 지금 감소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선이죠. 이제 고졸 미만,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실업자 수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경기 전망이 좋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뭐 이제 빠지면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점이 좀 깨지더라도 반등은 뭐 거의 확실하게 나온다. 그리고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연말에 변동성이 좀 지수단에서 있더라도 종목 장세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기회는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빠지게 된다면은 저평가된 중기 실적주들, 뭐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섹터는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쪽들은 계속해가지고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좀 큰 그림으로 총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 뭐 지금 선반영이 됐다 안 됐다 굉장히 이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개런티하지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내 계좌는 내가 지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너무 큰 예상에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대응을 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현금화를 어느 정도 좀 시켜놓은 이후에 확인하고 다시 재진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